지금 파파미, 파도 미담이 아니라 파파의, 파도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으면 그동안의 갑질 또는 이 부적절한 그런 또 이 은행들 이런 부분들이 조명이 맞춰졌는데 이제는 재산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이해운 후보자의 이 재산 신고액이 약 175억이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175억인데 10년 새 110억이 늘어났다. 방금 전에 진중근 교수께서는 올라타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해운 후보자 많이 올라탔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그 이해운 후보자가 이게 지금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러는 거거든요.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이제 생기는데 일단은 먼저 얘기됐던 게 이제 갑질, 막말 예를 들어가지고 그 보좌관한테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널 죽였으면 좋겠다 인턴한테. 그러니까 직장 갑질 119라는 단체가 있나 봐요. 예. 그래서 직장 갑질에 5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유형이 이제 다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널 죽였으면 좋겠다. 이건 막말이죠. 이건 협박형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소대가리가 너보다 똑똑하겠다. 이거는 이제 비교 비난형이라고 해요. 남하고 비교하면서. 그다음에 네 머리로 그게 이해가 되니? IQ가 한 자리냐? 이런 것들은 능력 모욕형이라고 합니다. 능력 모욕형이 있고 입이라고 마음대로 짓거리느냐? 이런 건 신체 비하형이고요. 한국말도 못 알아듣느냐? 이런 것들 인격 말살형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5가지 유형의 그 갑질들이 다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새로 나온 게 뭐냐면 임신 중인 구의원을 괴롭혔다는 의혹이 나오는 거예요. 손주화 구의원입니다. 서울시 서울 중구 의원인데 이게 네.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성동을 당협위원장 시절이에요. 그 이혜원이 그때 이제 시의원 구의원의 그 부당 징계에 관여했다라는 건데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2024년 4월 총선이 치러지는 과정 속에서 성비위로 쫓겨났던 사람을 갖다 캠프에다 합류시킨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시의원 구의원 이 3사람이 이건 아니다라고 반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하. 반대를 했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을 2사람인가를 갖다 이제 징계를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당무에서 배제하고, 그 다음에 선거 캠프에서도 배제하고, 그 다음에 징계를 내린 모양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이 손주와 이 사람이 그때 임신 초기였다 그러더라고요. 예.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약간 뭐 낙태 위험까지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배 서울시 의원인가 이 사람이 이제 임신 초기인 구의원을 괴롭혀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해서 유산 위기까지 초래하고, 그래서 이건 사실상 인권 유린과 인격 모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좀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보좌 직원들 또 상호 감시를 시켰던 모양이에요. 하하. 이렇게 뭐라고 그 게시판에 뭐 비판글 올라오면 삭제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서로 상호 감시를 시키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삭발을 해라라고 요구까지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직권남용, 강요, 협박 이걸로 지금 성동 경찰서에서 고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게 이제 첫 번째 유형이 갑질이에요. 두 번째가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예. 재산 관련이거든요. 2016년에 그 신고했을 때는 65억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딱 보니까 이게 175억 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뭐가 늘어난 거? 110억이 늘어나는 거예요. 10년 사이에 110억이 늘어났다. 이 정도면 준재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KSM하고 한국실마스터라는 곳이 있나 봐요. 거기 이제 비상장 주식이더라고요. 예. 그걸 갖다 약 99억을 좀 갖고 있는 모양인데 이게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혜원 의원은 뭐라고 해명했냐면 이게 평가액 기준으로 기준이 이제 바뀌면서 이게 딱 뛴 거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늘어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는데 이건 청문회에서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부동산 투기 의혹도 있어요. 인천공항 쪽입니다. 그쵸. 영종도입니다. 2000년 1월에 영종도 잡종지 2,000평을 매입을 했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3년 만에 그걸 팔았어요. 그런 가운데 3배의 차익을 남겼는데 그게 보니까 또 뭐냐면 KDI에 근무하면서 잡종지 인근의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가서 담당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적 업무를 활용을 해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거죠. 이해 충돌 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이혜원 의원은 뭐라냐면 해당 토지는 내가 수행한 송도시와 광역도로 거기 예타 보고서의 대상 범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뭐 그 동네가 그 동네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고 사가지고 3년 만에 팔았다는 건 뭡니까? 투기 의혹이 분명한 거고 그렇다면 거기가 돈 될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라는 거죠. 이것 빼고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편으로는 아이고 유학식 갔다 와가지고 오자마자 또 집을 상가를 5채를 사요.
야, 이것도 나중에 팔았는데 3.8배의 시세 차익이에요. 유학을 갔다 오자마자요. 그러니까 하여튼 마이더스의 손이 그냥 대면은 3배 퐁, 대면 3배 퐁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재산 관련 의혹이고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기획예산처 장관이 후보자가 아니라 국민연금 재단 이사장으로 가서 그렇죠. 국민연금을 굴리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엄청난 이게 175억이라는 돈이 이게 우리한테는 그 상상이 되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 관련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조국 스타일 있잖아요. 예. 인턴 뭐 이런 거. 삼남이 이제 2015년 8일간 인턴 근무했는데 그 김상민 의원실에 근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스펙 만들어주느라고 해준 거죠. 그다음 장남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국회 인턴으로 입시용 스펙을 갖다 쌓은 거고 이것도 결국 이제 엄마 찬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자녀들의 재산도 문제인데 자녀들이 3명이거든요. 되게 지금 겨우 사회초년생이에요. 미성년자 벗어나가지고 사회초년생인데 얘들이 갖고 있는 게 비상장 주식 800주씩 3 곱하면 얼마냐면 2,400주를 갖고 있거든요. 통계로 따지면 31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증여세를 냈느냐의 문제예요. 2021년에 4,300만 원씩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하는데 이게 4,300만 원씩만 낼 건가?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4,300만 원을 냈는데 누구 돈으로 무슨 돈으로? 이것도 이제 문제라는 거죠. 이거 좀 따져봐야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2016년에는 아예 증여세 납부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대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됐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남, 차남과 삼남 다 아들 셋을 합치면은 재산이 47억이에요. 얘네들이.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차남이 증여받은 동대문구 전농동인가 거기 토지인데 그 토지는 또 재개발 구역으로 또 지정이 돼 있네요. 근데 그때 자기가 총선 나가가지고 재개발 필요성을 갖다 뭐 공약으로 내세우고 막 이랬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들 전세. 아들이 이제 자기 명의의 이혜원 명의의 집에서 살고 있는데 전세. 그러니까 공짜로 살게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무상거주 의혹이 이제 또 한번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또 정치자금법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간 물주처럼 그 매년 500만 원씩 이렇게 그 최대 한 개잖아요. 그게 500만 원 이상. 그건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500만 원씩 10년 동안 해준 사람이 있었거든요. 후원금을 내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또 5천을 꺼요. 예. 그런데 그 이자가 2%고 시장 이자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독촉하는 것도 그 만기가 되면 한꺼번에 딱 갚는 거로 돼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대여를 가장한 정치 후원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을 아니 이렇게 재산이 많은데 정치 후원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연동이 좀 다 돼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냥 그렇게 후원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해주니까 이렇게 후원을 했겠죠. 근데 교수님 이 정도면은 지금 보도에서 이 낱낱이 하나씩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면 적어도 한 달여 동안 이 대한민국의 검정기관들이 이혜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했을 때 이런 걸 못 알아냈을까요? 별로 검증의 필요를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말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국민의힘을 믿었다. 이런 코미 같은 얘기를 했는데 예. 일단 검증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낀 것 같고 그것보다는 뭐냐면은 일단은 국민의힘을 뽑아놓으면은 사실은 이게 방어하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막 공격을 하게 되면 니들이 공천 준 사람 아니야. 그거 할 말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꼼꼼한 검증. 그다음 또 다른 한편으로 한솥밥 먹던 사람들인데 되게 이제 그 정치인들이 청문회에 올라오게 되면은 기준이 약화가 되잖아요. 예. 그냥 다 국회에서 같이 봤던 사람이고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그래서 정치인들이 올라오게 되면 대부분 청문회 그냥 무사 통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검증할 필요를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자,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당의 기류를 한번 볼까요? 여당의 기류를 보게 되면 지금 박정 의원입니다. 원내대표의 출사표를 세우고 있는 박정 의원의 경우에는 단순 의혹으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 김병기, 이혜원 모두 검증이 우선이다. 이렇게 여당에서 이렇게 이 허물이 많아 보이는 이혜원 후보자에 대해서 관대하게 지금 발언을 하는 배경.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대통령이 이미 지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끽소리도 못하는 걸까요? 일단 방향을 좀 정해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박정 의원 같은 경우 그다음에 진성준, 백혜련 뭐 지금 한마디 지금 보태는 사람들 보게 되면 다 원내대표
로 나오겠다라는 후보자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좀 하는 것 같은데 박정우 의원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평가해줄 부분은 뭐냐면은 기간 상관없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힘에서는 뭐냐면 이틀은 해야 된다 최소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대충 민주당에서는 하루로 때우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위기 속에서 어쨌든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 하더라도 검증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게 이제 박정희예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반면에 또 다른 한편은 뭐가 있느냐 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민주당의 장철민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사람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혜원의 기용에 완전히 아주 정면으로 반대를 하고 나섰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왜 그런가 봤더니 대전 충남 통합시장 네. 거기 나오려 그러는 것 같아요. 대전시장에 대해서는 이미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젊은 기술론을 얘기를 하면서 거기 나오니까 선명성을 강조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당내에서 뭐가 돼야 돼요. 공천을 하게 되면 이슈가 경선을 돼야죠. 하게 되면 당내에서 이슈가 돼야 되는 거. 그때는 이제 과격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선명한 사람들이 이득을 보니까 예. 그래서 이 친구 혼자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나머지 이제 원내대표에 나올 만한 사람들은 여기서 틀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지금 시키는 건데. 뭐야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결국은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시비를 거는 것 정도가 그거야. 계엄 찬성했던 거. 이 정도 시비를 거는 겁니다. 계엄 찬성했던 거 이거 이제 검증되어야 된다. 또 다른 한편은 백혜련도 이게 사과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적어도 네가 그 청문회장에 나와가지고 계엄 옹호했던 거, 탄핵 반대했던 거 여기에 대해서 화끈하게 사과를 해라. 그럼 우리가 통과시켜주겠다. 이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임명을 강행할 것 같거든요.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게 이해운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장기 포석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지금 중도층을 다 먹고 그다음에 더 나가가지고 보수층까지 지금 균열을 내겠다는. 그러니까 보수층 중에서도 약간 합리적인 보수층이 있잖아요. 여기를 갖다 균열을 내겠다라고 해서 이제 끌어들인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그 좌초가 돼버린다라고 하면 이 전략에 이제 차질이 생겨버리는. 그 두 번째로는 뭐 낙마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또 뭡니까 정적 책임이 돌아온단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계속 몰아붙이려고 할 거고 반면에 국힘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나 낙마 못 시키면 그냥 줄줄이 터지는 거, 두기 터지는 겁니다. 지금 조경태 같은 경우에도 뭐 하겠습니까? 한마디 뚝 떨어지니까 갑자기 뭐 해수부 이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자기 준비돼 사인을 주는 거거든요. 네가 부르면 난 갈 준비가 돼 있다라고 사인을 주고 있단 말이죠. 이러는 가운데서 몇 년 톡톡톡톡 치면 넘어올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낙마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봐라. 너희들이 당을 배신하고 나가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세워줘야지 다른 사람들이 딴 마음을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예. 목숨 걸고 막으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정청래 같은 경우에 이제는 기본적으로 정했죠. 반성하면 통과다. 딱 딴 거 다 필요 없다. 뭐 도덕성 다 필요 없어. 그래서 우리가 다 막아줄게. 딱 하나 계엄, 탄핵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 방송하면 통과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돌아갈 것 없는 이혜원 파이팅. 너 돌아갈 것 없어. 잘해. 파이팅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혜원도 중간에 물러설 생각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벌써 재정 전문가를 뭐 만나고 다녀요. 만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원래는 건전 재정론자였잖아요. 국힘은. 근데 그게 아니라 확대 재정론자로 갑자기 입장을 또 바꿨어요. 그러니까 마중물 이론이라 그러죠. 지금 경제가 안 돌아갈 때는 옛날에 펌프질 할 때 예. 마중물을 넣으면 팍팍 올라오잖아요. 그 마중물 이론 이거 원래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던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하던 거죠. 예. 자기가 반대했던 건데 그걸 갖다가 이제 입장을 또 확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 의욕을 좀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론의 문제인 것 같아요. 청문회에서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것들이 상당히 국민들의 심기를 거스르게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그 말한 거 있잖아요. 내가 너를 죽여버렸으면 좋겠다라든지 이 갑질. 왜냐하면 국민들은 어디다가 감정이입을 하냐면은 국민들 대부분은 을이거든요. 예. 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갑질을 당했을 때 국민들의 분노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청문회 과정 속에서 만약에 여론이 급속하게 악화되면 버릴 겁니다 아마. 예. 그러나 웬만하면 그냥 가겠다. 게다가 지금 국힘이 또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예. 라고 하니까 그냥 가도 지장 없지 않느냐라고 판단하는 게 민주당과 대통령실인 것 같아요. 예. 전준 교수님이 직장갑질 119를 말씀드렸는데 직장갑질 119는 시민단체입니다. 직장갑질 119는 이혜훈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서 반대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 이혜원 후보자와 관련해서 이야기도 나옵니다. 교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란 공무원을 색출하겠다라는 시도로 정부에서 만든 것이 바로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인데 이 TF의 사실상 제일 최우선 대상자가 이혜원 후보자 아니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뭘 했겠어요. 그 밤에 10시에 했던 때린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1시쯤에 해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뭐 출근했던 사람들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전 부처에다 TF를 만들어 가지고 요만큼이라도 연루된 사람들, 연루됐다고 자기들이 판단하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혜원은 이건 뭡니까? 이건 완전히 선봉이었거든요. 예. 계엄을 옹호하고 그다음 탄핵에 반대하는 그 선봉장이 바로 이혜원인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승진을 시킨다? 그렇다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 연루된 것도 없고 대부분은 뭐였냐면 이제 시기 질투 이런 거거든요. 왜냐면 거기서도 승진을 둘러싸고 굉장히 많은 또 암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밑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것 찌르고 저것 찌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투서인데 그 투서라는 게 대부분 다 자신들의 주관적 견해를 담은 거지. 객관적으로 사실은 3시간 만에 사람이 계엄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잠자고 있다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마저 그냥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처벌하겠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 처벌하면서 그 수괴라고 할 수 있는 예. 이혜원은 승진시킨 거잖아요. 하하하. 이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혜원을 갖다 발탁을 했을 때부터 이 TF라는 게 하나의 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그 다음에 공무원 세계를 갖다 잡는 겁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협력하면 너희들 승진시켜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사람들을 쳐내고 공직사회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정치 쇼인데 이혜원을 갖다 발탁함으로써 그게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걸 스스로 토로한 셈이 돼버린 거죠. 예.